어,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노동 이중 구조를 최근에는 뭐한 10년 전부터 그것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로 직장에 연구자로서보다는 제가 윤석열 캠페인 일원이었고 또 인수위의 전문위원으로 한 2개월 되었고 또 미래노동시장 연구에 또 멤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구조 계획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좀 관여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말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선 그 김대열 교수님, 그리고 이치별 장관님, 그리고 앞에 여러분 그 발제자들로서도 뭐 많이 좀 배웠습니다. 일단 노동시장 계획이라고 했을 때 계획의 이제 모델이 있지,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조는 사실은 뭐 국제기구에서 지금껏 뭐 여러 개의 기조를 제시를 했지만 지금은 유연한 정성이죠.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부터 한때 사실은 유연성 또는 디레귤레이션이 탈유연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당시 모이시디나 아르바 국제기구에 제시됐다가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지금까지 유연한 정성이 일반적 기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EU 산하의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노동자 계획할 때는 이 유연한 정성 기조에 하여서 일단 그 노동시장 계획의 그 기획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EU에서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사실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하르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르스 계획은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지난 그런 모델이고, 우리의 노동시장 계획과 약간의 뭐 배울 점이 있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계획의 기조를 봤을 때 대체로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워낙 여러 경제가 안 좋아지고 엄청난 그런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노동시장 계획이 시작되는, 이때는 사실은 비정규직을 유연화시키는 방식이었죠. 이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주변적 이유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거의 90년대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가, 독일은 사실 약간 늦게 사실은 워낙 뭐 독일도 그 당시 많은 실업률이 그 10% 정도 높았기 때문에 2000년 초반에 사실 이 독일은 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제 복합적인 그런 어떤 계획작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중에 핵심은 역시 뭐 미니잡, 미디잡, 우리가 학술적으로 기능미고용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한 60만 원 정도 받는, 우리나라식은 뭐 알바 일자리인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자리를 대규모 창출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파기노동 제도화하고 고용성식 현대화하고 실업부조 40%를 통합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것인데, 그 뒤에 사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노동 계획 기조라기보다 성격이 좀 바뀌게 되는데, 이게 그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보니까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엄청난 격차가 문제가 되니까 그 이중구조를 격차를 완화하는, 그걸 우리가 디듀얼라이즈, 디시멘테이션 이런 용어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노동자 계획의 사례는 역시 2010년대 이후에 2012년도에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 2014년도에 이탈리아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이후에 뭐 여러 차례 거의 뭐 10개에 가까울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아주 여러 차례 노동자 계획을 통한,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바꾸는 마크론 개혁, 이게 가장 대표적인 노동의 기획이고, 이 이제 그 세계, 그러니까 라틴 유럽의 이 대표적인 이 노동시장 기획이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기획에서 가장 사실은 학습해야 될 그런 어떤 모델이죠. 사실은 우리가 노동시장 분절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내부자 외부자 사이에 깊은 분절화라는 용어를 쓸 때 거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네 나라거든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사실 비정규직 비율이 많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전환이 어려운, 비정규직 정규직의 어떤 트랜지션이 어려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이중구조성을 가진 나라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청년 일자리 문제가 되든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든 반드시 사실은 이 이중구조를 격차를 축소시켜야 할 과제 측면에 있는 것이고, 현 정부는 바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노동시장 계획에서 지금 많이 뭐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구조 소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그런 어떤 이게 두 가지 과연 이게 대표적인 과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사실은 그 인수위의 작업에서는 훨씬 더 사실은 이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폭넓은 국정 과제를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게 좀 잘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에 있을 때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개혁 과제가 있는데, 첫째는 역시 EPL이에요. 정리해보안. 두 번째가 적극적 노동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축의 분권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정리의 규제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론적으로 김재규 교수님 여러 가지 주류경제 입장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보다는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실은 정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 굉장히 큰 파업을 한 것이 스페인이든, 특히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의 가장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시자약이 100만 명을 동원해서 로마 시내를 행진을 했거든요. 그래 굴하지 않고 어쨌든 계획을 완성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크롱 계획은 사실은 정리의 규제에 관한 정리의 이게 절차를 약간 심플하게 만든 이런 측면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어쨌든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20만 정도가 파업을 했고, 그리고 마크롱 이전에 뭐 올랑드의 개혁, 이렇게 그 엘콤니 계획에서도 굉장히 큰 노동조합의 저항이 있었지만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혁을 한 것인데, 문제는 사실은 이 정리의 부담을 평가하게 완화시켰지만 본래 그 개혁 작업을 통해서 원했던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노동자 개혁의 성과들을 아주 디테일에 분석한 페이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나오고 보면 이게 원했던 만큼, 예를 들면 정규직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안 나타나고 있는, 유감스럽게 안 나타나고 있는, 훨씬 더 2차 노동시장이 훨씬 더 시그멘테이지 강화되는, 최근에 마크롱 교육도 마찬가지. 사실 마크롱 교육에서도 그 교육 성과를 노동력 측면으로 분석한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less dualization, more segmentation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간의 격차는 완화됐지만 2차 노동시간의 시그멘테이션은 더욱 사실은 그 말하자면 여러 다양한 품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류경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정리해고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말하자면 현재 여소야대의 구도,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관계 측면에서 사실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걸 시도할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사실은 굉장히 그 때문에 그 주제는 제해버리고, 사실은 적극노동 정책이 국정과제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게 발제문에 보면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적극노동 정책이 상식 이를 위해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직접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 이 고용 장려 비중이 큰 이런 어떤 것들을 정상화시킨 이런 어떤 그리고 직업훈련 투자의 비중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노동시장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이 기능 니즈 예측을 강하게 한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 또 역점을 뒀달지,
등등 여러 가지 또는 직업 능력 평가의 표준화 작업을 많이 작업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근로시간의 유연화 또는 임금체계의 그 영업 축소보다는 훨씬 더 이중구조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